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호양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L자형에서 이어지는 T자형을 하겠습니다. T자형이란 알파벳 그 T자 아시죠? T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거꾸로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직 라인이 먼저 오고 수평 라인이 같이 조합된, 수직과 수평선이 조합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인으로서는 그 델피니움을 쓰겠습니다. 델피니움. 그리고 베이스를 가려줄 것은 라인 그린인 네프로네피스죠. 네프로네피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그리고 오늘 보조꽃으로는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 핑크색. 요렇게 가지고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기본형, 역티형, 기본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티형은 일방화죠. 또 역시 직선 구성이기 때문에 일방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서 보는 거 아시죠? 일방화를 180도라고도 표현한다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도라는 것은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아래까지 진행된 한쪽만 보는, 이쪽 면만 보는 것을 180도 내지는 일방화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후면까지 전체를 보는 것을 360도 사방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방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T자형은 수직과 수평이 중심선에서 대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L자를 마치 등을 맞대고 놓은 듯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높이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높이 결정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화기의 크기에 보통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인 것은 한쪽 편에 있지만 대칭을 하는 그러한 그 수직선 라인은 반드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A라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 중심, 여기에 그러니까 양쪽을 열십자를 갈랐을 때 중간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A라인을 여기다 꽂고요. B라인과 B'라인은 수직선과 이렇게 같은 일직선상에 놓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C라인은 폭은 역시 또 여기에 놓아질 것이고 P라인은 이쪽 부분에 항상 놓았던 대로 그대로 놓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역시 그 끝선은 뾰족하게 잘라서요. 우선 수직 라인을 꽂았을 때는 꽃의 형상에 따라서 중심을 맞춰 보시고요. 만약에 너무 휘어졌다 그러면 뒤로 약 5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항상 꽂는 그 깊이는 약 3cm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직을 반듯하게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B'는 L자와 똑같이 A의 2분의 1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대칭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너무 많이 펴 있고 어떤 건 너무 많이 안 피고 하지 말고 거의 피기가 똑같은 것을 골라서 A라인의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잘라가지고 꽂아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대칭 균형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한쪽을 잘라놓고 한쪽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듬어 줄 부분은 밑에 부분은 꽃이 이렇게 밑에까지 델피늄이 달려 있지만 이 부분을 떼어 주시고 약 5cm 정도까지는 떼어 주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털을 아니면 잣잎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이거하고 날개를 이렇게 90도로 피듯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양쪽에 수평 라인으로 맞게끔 꽂아줍니다. 자, 일방화이기 때문에 델피늄 꽃잎이 앞에서 더 잘 보이도록 표정을 살펴서 수직과 수평 라인을 날개 피듯이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폭은 A의 3분의 1 A라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꽃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수평 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과
수평선 라인, 어깨를 나란히 하듯이 같은 라인 선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높이와 앞의 폭은 또 같은 수직선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에서 빠진 게 뭐죠? 깊이죠. 깊이는 뭐예요? 포컬 포인트죠. 포컬 포인트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컬 포인트를 펌 플라워로 꽂아 보겠습니다. 자, 펌 플라워의 그 형태가 완벽하게 예쁜 아이를 골라서 여기서도 역시 수직선과 이 C라인하고 연결되는 수직선 라인에 항상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이를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45도로 놓으면 기본적인 형태가 골격이죠. 말하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둥을 세우는 그런 형상이 이제 끝난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직선, 옆에 날개, 그 다음에 앞에 폭, 여기 깊이, 포인트, 여러분과 수직선을 형태를 초점으로 맞춰줄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골격이 형성이 됐죠? 골격이 형성이 된 다음엔 아웃라인 선을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그러면 아웃라인 선을 그림으로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라인 플라워를 했다. 그러면 라인 플라워를 지금은 기둥을 하나씩만 놓았는데 거기를 부피감을 형성을 하면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꽂을 때 중요한 점은 똑같이 병렬로 꽂는 게 아니라 초점을 향해서 약간 방사로 꽂아준다는 거 또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부피감을 주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꾸 반복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본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T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L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삼각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에도 좀 보충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일단 그 델피늄으로 조금 부피감을 형성을 하면서 역티의 형상을 좀 더 이렇게 형상이 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린으로 오늘 쓸 그린이 무엇이냐면 네프로네피스입니다. 네프로네피스로 다시 한번 밑받침 겸 라인 보충 겸 아웃라인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거를 넣었을 때도 배경을 넣을 때도 그 선을 향해서 방사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꽂는 방법은 똑같죠. 또 줄기 부분, 아래 라인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요. 계속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수직 라인부터 꽂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꽂고 꽃 생긴 대로 집어서 꽂는 거를 익히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은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했던 그 방식대로 꽃을 꽂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배운 대로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린을 꽂든 꽃을 꽂든 골격을 형성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꽂다 보면은 어느 틈 여러분이 균형이라든지 비율 같은 것을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꽂다가 어떨 때는 또 저렇게 꽂다가 방법론을 자꾸 달리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꽃 소재를 만날 때마다 혼돈이 올 수도 있고요. 꽃이라는 것은 이제 하다 보면은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랜 동안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이제 제가 뒤에서 꽂기 때문에 균형이라든지 좀 이런 것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다 꽂은 다음에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다가 표현이 잘 되는 것은 형태가 외형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이 잘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점관이 이렇게 꽃을 딱 봤을 때 조형적인 면도 물론 있고요. 일단은 첫 이미지가 깔끔하고 형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균형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 배열이 면적인 요소로 잘 되어 있으면 깨끗하고요. 외곽 라인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훨씬 더 형태가 안정감 있게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작품은 잘 됐구나라고 점수를 더 이렇게 첫인상이 좋으면 점수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이건 좀 지저분하다, 뭔가 좀 혼돈되어 보인다, 이런 것보다는 시험을 보셨을 때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기본형을 했을 때는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자로 재듯이 반듯반듯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점수를 맞는 데 도움이 되겠죠. 기본형을 할 때 계속 쓰는 그러한 소재가 있는데요. 네프로 네피스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썼던 루모라나 이런 것들이 하는 방법을, 그 면 쓰는 방법, 소재 커팅하는 방법을 자꾸 익숙하게 익혀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꽃을 처음 배웠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밑받침까지 형성이 됐는데요. 자, 밑받침까지 형성이 되면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델피니움이 라인 플라워이기 때문에 푸른색이 전체적인 윤곽이 역티를 형성하고 있고요. 포인트가 있죠. 사실은 있을 건 다 있는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은 역티자가 참 깔끔하고 예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량감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제 메스플라워나 폼플라워를 더 넣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베리아로 다시 한번 메스플라워 대신 넣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강조꽃을 먼저 꽂아 놓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가 아래쪽에 포인트 강조꽃을 넣습니다. 자, 아무래도 포인트 쪽에는 한 송이보다는 집단적으로 똑같은 꽃을 썼을 때는 이제 모아지는 형상이 여기에서 중심점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송이보다는 두 송이나 세 송이를 쓴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베리아 같이 백합같이 큰 꽃은 한 송이 쓰고 옆에다 쓰면 무게가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포컬 포인트 바로 아래에 좀 더 덮인 거로 이렇게 무게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강조를 해주는 방법을 쓰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꽂을 때는 처음과 같이 또 중심선을 향해서 꽂아주고요. 기본 형태대로 꽂으라 그랬죠? 그래서 역티 형상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방법으로다가 또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지만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높이 정해졌고 또 폭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폭이 넓어지면 하나, 둘, 셋, 그래서 걸음마듯이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포인트를 향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꽃을 표정을 좀 더 달리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시험 공개가 되면 소재 문제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데 자기 꽃으로 표현했을 때 똑같은 시베리아 한 단이지만 이렇게 봉우리와 핀 것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간 사람과 어떻게 보니까 열쇠가 다 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넣겠지만
보긴 싫겠죠. 굉장히 무게감도 달라 보이고 전혀 역티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방법론에 의해서 똑같이 꽂았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첫 이미지나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소재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쪽 포인트쯤에는 어느 정도 핀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쪽 가장자리엔 똑같은 소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덜 핀 걸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준비해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에 그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퀀싱 기법이죠. 봉우리가 제일 위에 조금 더 벌어지고 조금 더 벌어지고 완전히 완개되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꽂을 때는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역티자형은 완전히 그 대칭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가 들어간 선도 보시면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봉우리면 봉우리 약간 폈으면 편 거를 양쪽에 대칭점을 해서 똑같은 형상을 넣으셔야 돼요. 이쪽에는 반봉우리, 이쪽은 완전 봉우리 하면은 벌써 균형이 이쪽으로 깨지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시각적인 균형을 중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디자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점을 향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음마듯이 가는데 양쪽에 대칭으로 거의 비슷한 크기의 꽃을 배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방사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역티 형상이 이제 꽂혀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꽃이죠. 역시 오늘은 이제 색상이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갔기 때문에 핑크색을 더해서 좀 화사한 분위기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꽃으로 필러 플라워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벌써 익히신 부분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지금 꽂다 보면 배열법은 똑같죠. 지그재그 배열로 방사로 초점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초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시면 정말 잘 꽂을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또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역시 계속 보여주는 이유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채점할 때 꼭 뒷면 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어때요? 여기 부분도 방사로 지금 메꿔졌는데 소재가 네프로네피스도 있었고 그 시베리아의 인맥이 아주 예쁘거든요. 이런 거는 커버로 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심꽃이 아닌 잔잔한 꽃으로 어느 정도 배색을 맞춰서 꽂아준 점도 역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자, 측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전히 날개가 똑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 포인트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일방화입니다. 일방화는 한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사 초점을 향해서 지금 시퀀싱 기법으로 봉오리는 위로, 가장자리로, 핀것 정도는 안쪽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방사로 진행된 거 똑같고요. 그리고 보조꽃을 꽂을 때도 강약을 주면서 리듬감을 잘 살려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 좌우가 똑같아야 됩니다. 대칭으로 하는 역T자형을 예를 들면 L자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비스듬하게 균형이 깨지게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기본형은 완전하게 기본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점수를 잘 맞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공부가 하루하루 더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